인사 먼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강사 주익현입니다. 이렇게 비도 오고 늦은 시간인데 아마 또 퇴근 시간이라 차도 막히셨을 것인데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어떤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까? 우선은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래도 대입 과정이 어떻게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아이가 첫째이신 분 혹시 좀 여쭤봐도 괜찮아요? 대부분 다 첫째 분이요. 그러면 우선 전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요 얘기는 좀 흘려 듣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드린 그 자료집 안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 가서 꼭 궁금하신 전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또 거기서 읽어보신 후에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가 많이 바뀌긴 했는데 디테일한 것들은 바뀌었지만 큰 틀은 안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계속 대입 간소화 정책을 이렇게 시행을 하면서 크게 이제 수시와 정시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고3의 학생들 기준으로는 이제 수시 인원이 전체 선발 인원의 62%, 그리고 나머지 이제 38%가 정시로 선발하는 현재 비중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내년에는 정시가 소폭 상승해요. 그래서 한 40.1%까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 선발 인원은 이렇게 되는데, 아마 지금은 다들 이제 수시가 좀 더 선발 인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더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우선은 먼저 수시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전체 인원입니다, 어머님. 전체 학교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전체 대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대학 기준으로 학생부 교과로 전체 선발 인원의 58%를 선발하고, 학생부 종합의 31%, 그리고 논술이 이제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는 어머니들이 많은데, 사실 사라진다는 얘기는 15년 전부터 나왔는데 아직 안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면접이 늘어나긴 하는데 면접 문제가 옛날 논술 문제를 그대로 이제 구술로 푸는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술이 4%, 예체능 학생들을 위한 실기가 7%, 이렇게 전체 이제 비중이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먼저 좀 드릴 건데,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제 그런 어머님들이 이제 계실 겁니다. 이제 전략을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이를 어느 고등학교에 보내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입시에 유리하겠다. 그래서 보통은 요걸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이 일반고에 보내서 내신을 1등급을 받아서 이렇게 보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 많이 어려워요, 어머님. 왜냐하면 저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아이가 중학교 때까지는 정말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등학교 가서 이제 분위기에 휩싸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휩쓸려가는 경우가. 물론 어떤 분위기든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또 10대들이다 보니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좋고, 아무래도 조금 분위기 때문에 당초 목표와는 다르게 일이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이 최우선이긴 한데 은근히 또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전체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부 교과긴 하지만 조금 수능도 같이 준비를 해줘야 되는 전형이구나, 의외로. 그걸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려워요. 교과별 반영 비율이 대학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전략을 쓸 거면 사실 목표 대학을 먼저 설정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 과목의 등급을 잘 받아야 사실 성공적으로 이 전형이 이제 굴러갈 수 있는 건데, 사실 이걸 먼저 정하고 그 등급을 제대로 받는다는 게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사실은 또 어머니들께서 어떤 대학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수도권 상위 대학에서는 학생부 교과를 시행을 하는데 대신에 그 대상이 지역 균형 선발 위주예요. 그러니까 사실 일반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 경우에는 사실 이 전형으로 쓸 수 있는 대학이 별로 없다. 그래서 사실은 지방세 의대 정도를 생각한다면 이 교과 전형이 굉장히 좋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가장 우수한 내신 등급이 제일 먼저,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 그리고 지방의 상위권 학과나 상위권 대학들에서 이 전형을 많이 선발하는구나. 그렇게 어느 대략적인 어떤 틀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요 얘기일 거예요, 어머님. 그러니까 요 지금 얘기는 진짜로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뭐라고 하든 내신이에요. 주변에 학생부가 관리가 된다 어쩐다 하는데 우선은 무조건 내신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우선은 무조건 내신이 좋아야 되고, 내신 등급을 판단하실 때 지금 아마 외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도 있으실 거고 일반고 생각하는 어머님도 있으실 건데 대충 0.8 정도 등급으로 환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반고에서 내신이 3등급이다. 그러면은 외고 2.2등급이랑 같은 거구나라고, 외고에 3등급이다. 그러면 일반고 2.2등급이랑 같은 거구나. 이렇게 환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환산을 하면 되고, 좀 중요하게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놓치세요. 그리고 실제로 잘 안 되고, 이것도 학교마다 신경 써주는 선생님이 있고 안 써주시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우리 아이 발표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연구 동아리 활동도 많이 했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고 왜 경쟁력이 없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수상 경력은 어쨌든 한 학기에 하나만 인정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상장을 만들어 주실 때도 그 아이가 가고자 하는 대학과 관련한 경시대회 수상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스토리텔링을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 이걸 제일 많이 놓치시는데 세특이라고 하죠, 줄여서. 여기에 보면 많이 써 있어요. 뭐가 많이 써 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한 줄이 필요해요. 보고서를 제출함. 보고서를 제출함이란 말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혹시나 신경 써주실 수 있으시면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발표를 했다, 아니면 어떤 보고서를 이제 뭐 보고를 했다라고 하면 무조건 발표 끝난 다음에 보고서를 제출했냐고 확인을 해보세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학기별로 생기부 그 마감 기간이 있을 거예요. 수정 마감 기간이 있을 건데 그때 저거 들어있는지, 보고서를 제출함이란 말이 들어있는지 그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신경 써주시는 선생님들은 진짜 신경 써주시는데 대부분 잘 안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몇 개 없어서 쓸 수 있는 등급인데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요거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요 보고서 제출이라는 게 특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할 때 저걸 좀 만들어줘야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학생부가 뭐가 간소화됐다고 하는데 뭘 그럼 써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봉사활동은 기본이고요, 어머님. 그건 다들 하니까요. 좋든 싫든. 봉사활동만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상장이 표창장 이런 거밖에 없고. 그러면 사실 일 전형은 힘든 거죠. 그러니까 경시대회 수상 실적과 그다음에 보고서 제출 기록, 그 두 가지를 꼭 만들어줘야 나중에 조금 더 애가 조금 상위권 대학 경쟁력 있는 지원서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역시나 이것도 내신 등급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보고서 제출 기록이 필수적이다. 관련 논문도 당연히 다 좋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되는 전형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 전형을 이제 수도권 상위 대학의 경우에 전체 인원의 45% 가까이를 이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TO가 제일 많죠.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2등급 초반까지 만들어졌을 때 이 전형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좀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논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조금 오해를 바로잡고 싶어서 사실 넣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닙니다, 어머님. 이 논술 전형이라는 건 문과 학생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 이제 들어갈 때 시작하면 돼요. 겨울방학 때 시작하거나. 그때부터 신경 쓰면 되는데, 이제 어머님들 사이에서도 이제 얘기가 오갈 때 그걸로는 많이 어렵다던데, 경쟁률이 너무 세다던데 이런 얘기를 이제 듣고 오셔서 이제 요거를 아예 배제하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우선은 내신은 이제 3에서 6등급 학생들이 요 전형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실제로 내신 6등급인 외고 아이가 서강대 논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조금 안 좋게 나왔을 때 조금 좀 역전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전형이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학생부 교과는 지방 국공립대학, 거점 대학들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논술은 수도권 상위 대학에서 전체 선발 인원의 5분의 1을 논술로 꼽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학교에서 애지간하면 다 이걸 시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상당수 인원으로. 자, 그래서 요 내신이 안 좋을 경우에 서울 상위권 대학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이 전형의 특징이고, 근데 어머니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경쟁률이 너무 세다던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언론에 발표된 경쟁률을 보면 막 100대 1 뭐 이러니까요. 근데 밑에 쓴 게 이제 답이 될 것 같아요. 수능 최저 등급이라는 걸 충족시킨 학생으로만 따지면 경쟁률이 7대 1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7대 1이면 다른 경쟁률이랑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걱정하시는 게, 그럼 저희 아이는 글을 잘 못 쓰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문제 유형이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유형에 맞춘 답을 다 써낼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지. 어떤 그 아이가 옛날 우리가 막 과거 시험 보는 것처럼 막 화려한 글솜씨를 통해서 뭐 임금을 현혹시키고 이런 것까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집어낼 줄 아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논술이라는 게 있고, 실제로 지금 제가 저희 학원 합격 사례인데 이제 과천 지역 여학생이었어요. 일반고인데 내신 등급이 4.8이었고 좀 열심히 하긴 했죠. 모의고사 평균 등급이 4등급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국영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수능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죠. 조금 올라서. 그래서 평균 등급을 조금 올리고 한국 외대 본캠에 합격했던 케이스도 있고, 지금 제가 지금 가져오진 않았지만 한양대 본캠을 간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논술로도 은근히 조금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꽤 있다. 그래서 그거까지 조금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오해가 많아서 제가 일부러 집어넣었습니다.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크게 고민하실 건 없습니다. 나중에 정말 이렇게 됐다. 아이가 중간에 방황을 해서 그러면 이제 쓸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시입니다, 어머님. 초반부터 이걸 생각하는 친구는 사실 없고, 지금이죠, 지금. 지금 이제 결심하는 친구도 있고, 이제 3학년 올라오는 겨울방학에 이제 결심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만 하지 말라고 항상 막 얘기를 하는데 수업 시간에도, 내신이 안 좋으니까 정시에 올인을 해요. 자기는 수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정시 준비를 하고 모의고사를 보는데 6월달 모의고사를 망쳐요. 어려우니까. 그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다시 기말고사 준비를 해요. 다시 한번 좀 내신의 희망을 걸어보자. 그리고 또 내신을 망쳐요. 그리고 역시 안 되나 보다. 그러면서 또 다시 정시 준비해서 9월 목표를 9월 모의평가 준비를 해요. 또 모의고사 망쳐요. 그때는 진짜 하고 나서 울어요. 이제 정시도 안 되고 수시도 안 되고 자기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어머니 이거는 병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올인하는 게 아니라 병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학생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아까도 논술도 있었고 학생부 종합도 있었고 3학년 1학기 때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니까 수시랑 정시를 같이 가져가줘야지. 그러니까 애들이 항상 하는 문제가 뭐냐면, 내신 등급으로는 자기가 갈 수 있는 현실적인 대학을 생각을 해요. 근데 모의고사 점수로는 현실적인 걸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희망사항을 생각을 해요. 당연히 두 개를 비교하면 이쪽이 훨씬 압도적으로 높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시에 올인을 해요. 자기는 여기 가기 싫으니까. 근데 전략을 좀 잘 짜야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하면 조금 힘들어지죠. 나중에 선택의 폭도 좁아지고. 그래서 3학년 1학기 내신을 챙기면서 정시 준비를 하는 게 크게 봤을 땐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를 통해서 보자면은 1학년 때부터 조금 국어 모의고사라든가 수학, 영어를 좀 만들어 놓는 게 당연히 여러모로 전략의 폭을 높여주는 결과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보자면 선발 비중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긴 해요, 어머니.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거의 지금 인원을 40.1%까지 늘리고, 이제 서울대가 보통 그렇게 하면 밑에 있는 대학들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특히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은 정시 선발 인원을 늘리고 있는 추세고, 쉽게 그냥 말씀드리면 절대평가 과목을 제외한 300점의 경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어를 제외한. 우선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마셔야 되는 건, 이 얘기는 결국에는 영어 1등급이 전제가 될 때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럼 1, 2학년 때 뭐 하는 게 좋으냐, 국어학원 설명해서 이런 얘기하는 것도 웃기긴 한데 무조건 수학, 영어 안정적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아마 국어학원을 다니는 많은 학생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수학 점수는 잘 나오는데 국어가 잘 안 나온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수학 점수가 좋다는 것도 잘 한번 점검을 해주셔야 되는 게, 고등학교 2학년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이 학생이 수학을 아슬아슬하게 1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심한 경우 고3 올라가서 3등급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진짜 꾸준하게 잘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안 그러면은 조금 선택폭 자체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끝나실 때까지 영어는 어느 시험을 보든지 93점 이상 나오게 만들어 놓으셔야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오고, 수학 중심으로 좀 시간표를 당연히 짜주시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국어는 좀 꾸준하게 가져가 주신다고 좀 비중을 잡아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마 전체 3년을 끌고 갔을 때 조금 더 아이한테 좀 좋은 결말이 만들어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수능이 바뀌었는데 화법과 작문이라는 선택 과목이 있고 언어와 매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어느 쪽이 더 좋으냐? 사실 지금 제가 장담 드리긴 어려운데 두 개를 약간 평준화시키려는 움직임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문법을 되게 쉽게 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등급 컷을 보여드리긴 할 건데 등급 컷이 문법 때문에 난 게 아니라 매체 때문에 났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오히려 화법과 작문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들고 문법을 조금 더 쉽게 내려는 조금 흐름이 있었어요, 이번 모의고사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언어와 매체에 가산점을 주겠다 이런 대학도 없고 화법과 작문에 뭐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대학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학생이 더 높은 원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유리하긴 합니다. 물론 제가 한 1, 2년 뒤에 다시 모시고 말씀드릴 때 좀 변화된 사항들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냥 상관없이 본인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을 하면 된다. 1, 2학년은 다 해야 돼요, 어차피. 둘 다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중요하게 가져가 주되 만약을 위한 거지 여기에 올인하면 쉽지 않다.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긴 이게 제일 드라마틱하긴 해요. 근데 드라마틱한 거는 레어하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좀 학생이 너무 일찍부터 이걸 생각하는 건 좋지가 않다. 자, 그러면 저희 학원에서는 조금 뭘 중심으로 두느냐? 저희 학원의 가장 큰 모토는 저 두 가지를 항상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내신도 수능처럼 내는 게 어떻게 보면 큰 흐름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해 주는 게 결국에는 내신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자, 우선은 정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수능이 좀 바뀌긴 했죠. 수능이 좀 바뀌긴 한 게 우선은 다들 지금 자녀분이 첫째라고 하시니 작년까지는 수능이 화법 5문제, 작문 5문제, 문법 5문제에서 총 15문제였고요. 독서 15개, 문학 15개에서 3분의 2씩 정확히 15개씩 나눠가지고 총 45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은 80분이고요. 그리고 EBS 연계율이 70%였다라고 하는데 이때는 뭐가 있었냐면 오히려 70%라서 비중이 크니까 체감률을 좀 낮추는 전략을 좀 썼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머니 아버지도 다 배우셨던 거겠지만 뭐 예를 들면은 수능 특강에 정철의 3위인 곡이 들어있으면 출제하는 건 정철의 관동별곡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을 내는 식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연계 체감률이 좀 낮았어요. 근데 이제 이번 올해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일시적인 걸 수도 있는데 우선 전체 틀은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독서가 17문제, 문학이 17문제, 선택 과목이 11문제. 이렇게 지금 전체 틀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 문제 배치도 딱 요 순서로 바뀌었어요. 네, 요게 먼저 나오고 이거 두 개 섞어놨었는데 이렇게 딱 정렬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은 동일한데 EBS 연계율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되게 많았거든요. 학생들한테 공부를 어떻게 시켜주면 될까? 저희도 수능 특강 이제 수업을 해주면서 예를 들면 뭐 정지용 시인의 시가 들어있으면 다른 작품을 다 보여줬었어요. 그 작품만 공부한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정작 시험이 나왔더니 이제 직접 연계가 더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진짜 시험 보고 나온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작년보다 더 연계가 체감이 높았다라고 얘기하는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학력 저하를 걱정해서 이렇게 낸 건지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건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당장은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등급을 좌우했던 건 이제 어머니도 몇 해 전부터 계속 수능에 관련한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결국 비문학이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게 그해 등급이라든가 성적을 좀 좌우한 요소였고 문학은 이것 때문에 오히려 평이했다는 애들이 많았어요. 특히 현역들이 내신 준비할 때 많이 공부했던 내용들이 다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학은 좀 평이했고 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보시면 지금 3점 정도 차이 나죠. 근데 매체에서 어려운 문제가 2개 나왔거든요. 그거 틀린 애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1등급 컷은 90점 정도로 보시면 돼요. 항상. 지금 거의 거기에 평균을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을 보든 90점 이상이 나오면 그 학생은 거의 수능에서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요 몇 년 사이를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독서 독해력이 관건이라고 말씀드린 게 애들이 제일 어려워한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저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 읽었을 때. 시험 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난리 났었어요. 그냥 뭐라고 했냐면 지네끼리
다시는 바나나 안 먹는다고. 시험 보고 나와가지고. 다시는 바나나 안 먹는다고 그러고. 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바나나 불매운동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근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잘 잡아내느냐가 조금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쉽게 아이가 시험장에서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봐서 어쨌든 상위권 대학을 노릴수록 이 정시 준비는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수능 준비 자체가 수능 최저 능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수시에서 활용되기도 하고 정시를 노리기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병행해 주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학은 내신 공부하듯이 결국 하면 결국 도움이 됩니다. 수능에도. 그리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머님도 공부하셨던 거고 저도 공부했던 거지만 저는 결국에 문학이 주제가 다양하지 않다고 봐요. 드라마도 대충 갈래라는 게 있잖아요. 사랑, 배신, 뭐 아니면 뭐 남자들의 우정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학도 마찬가지거든요. 대충 어떤 종류의 내용이겠구나라는 걸 본인이 스스로 감을 잡을 수 있으면 그때부터 훨씬 수월해져요. 근데 그 작업을 할 수 있으려면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사실 저나 어머님이나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드라마를 워낙 많이 봤으니까 그게 되는 거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학 작품을 연습시켜주는 게 아마 지금 먼저 이루어지고 질 거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저렇게 썼죠. 독서 지문에 대한 독해 요령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많이 여쭤보세요. 우리 아이가 책을 많이 안 읽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책을 많이 안 읽어서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냐? 어머니 그럼 제가 독해력이라고 썼겠죠. 실제로 공부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수능 시험장 들어가면 3지문이 나오면 2지문을 이해를 못해요. 근데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경제에서 환율의 오버슈팅을 완벽하게 알고 들어가겠어요. 제가 지금 용어를 말하는데 저도 어색해요. 환율의 오버슈팅. 저도 물론 요즘에 좀 재테크에 관심이 생겨서 이제 주식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버슈팅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는 가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저도. 근데 몰라도 풀 수 있는 요령들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시험에는. 왜냐하면 이게 말 맞추기거든요. 독서 문제들은. 그런 요령을 먼저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 올라가게 되면 배우게 될 거고,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맨날 좀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어가 어려우니까 처음에 이런 방법들을 써요. 시간 재지 말고 풀어봐라. 정확도부터 높이자. 급하게 하다 보면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의미 없다고 봐요. 시간 내에 푸는 게 시험이지 시간 안 주고 풀면 다 풀어요. 물론 그래도 못 푸는 경우도 있긴 한데 네. 그래서 아마 1학년 때부터 저희가 난이도에 맞게 시험지를 줄 겁니다. 혹시나 그래서 아직은 아이랑 그런 식의 어떤 좀 소통이 가능하시다면 집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시험을 조금 연습해보는 그런 시험 자체를 운영해보는 연습이 좀 매주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고3 때까지 진짜 고생 많이 합니다. 실제로 수능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지막 지문에서 문제가 쉬운데 오답률이 10순위 안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끝까지 못 풀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학생들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1 때부터 계속 시켜줄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여쭤보세요. 그러니까 언제쯤이야 완성되겠느냐를 여쭤보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가르치면서 아직도 국어의 묘를 깨우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성적이 수학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올라요, 어머니. 근데 국어는 진짜 이렇게 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럴 때 많이 지쳐요. 그래서 저 이 상황에서 뭐 하냐면 혼자 해볼게요. 혼자 해볼게요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좀 꾸준하게 시켜주는 게 답이다. 만약에 아이가 모르겠습니다. 이건 학생마다 다른데 제가 그 학생의 뭐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힘들게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도 의도한다는 그런 건 아닌데 머리가 좋은 애도 있고 특히 국어 쪽으로 감이 빨리 오는 거죠. 아니면 시간이 필요한 친구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빨리 만약에 점수가 올라주면 좋은 일이고 그렇지 않다면 진짜 꾸준한 게 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꾸준하게 좀 가져가 주는 게 그 아이한테도 좋을 거다. 그리고 점수가 빨리 오르는 케이스가 실제로 있는데 그럼 또 그만둬요.
네.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을 그만둔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부를 그만둬요, 국어를. 왜냐하면 2학년 올라가면서 다른 과목에 집중한다고. 그럼 망가져서 와요. 그러니까 제가 보던 점수가 빨리 나오든 빨리 안 나오든 꾸준하게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무조건. 언어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게 좀 감을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수능에서는 요령이 중요한 거지 머리가 좋은 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머리가 좋은 게 중요한 건 대학원부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학문이란 전체 틀을 보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 기초 학문을 배우기 위한 기초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여기서는 누가 뛰어나고는 누가 좀 빨리 하느냐, 누가 좀 편하게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제가 봤을 때 결국 학습량과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좀 가져가 줄 수 있는 그런 옆에서 좀 에너지 같은 걸 줄 수 있는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정시 준비는 아마 학원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내신 기간 한 달 전부터 보통 내신 대비를 들어갑니다. 보통은. 그래서 모두가 동의하죠. 사실 내신이 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면 이 아이들이 3년 동안 어떤 커리큘럼을 겪게 되고 실제로 언제 이제 좀 뭐랄까 지금 근데 뭐죠? 슬럼프 그죠? 슬럼프가 오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고1 때까지는 어머니 말을 잘 들을 거예요. 그리고 요때 아이랑 많이 사이가 안 좋아지실 거고 요때 다시 이제 관계가 좀 회복돼요. 결국 돌아왔을 때 자기 도와줄 게 엄마 아빠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때는 많이 잘 듣습니다. 요때 많이 잘 듣고 이제 요때 적응해가지고 친구들 생기면서 요때 지 마음대로 하려 그래요. 명대사 있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 네. 알아서 안 합니다. 절대로 알아서 안 합니다. 네. 지금 해요. 지금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비문학 잘하는 방법을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알려줘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는 중3 겨울방학이죠. 그때 얘기해줘요. 그때 얘기해줘서 3년 동안 얘기해줘요. 안 해요. 지금 하더라고요. 6월 목표 망치고 나서. 그러니까 안 해요. 지 알아서 안 해요. 네. 근데 해주셔야 되는 게 저희 학원에서 한참 하고자 하는 게 아마 지금 저희가 커리큘럼에서 당장 독서를 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독서를 가르쳐봤자 모의고사 못 풀어요. 독서는 잘 풀어요. 모의고사 주면. 그냥 그리고 풀면 되니까. 근데 뭐 때문에 못 푸냐면 문학이랑 문법 때문에 못 풀어요. 아마 겨울방학에 그걸 가르치고 사실은 또 그걸 커리큘럼을 짠 게 고1 내신을 좀 겨냥한 게 좀 있습니다. 우선 고1 내신에서 거의 처음에 들어가는 게 문학의 기초적인 작품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진달래꽃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황진이 시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고 음운의 변동을 중학교 때 배우긴 했는데 그걸 좀 더 많이 깊이 들어가요. 애들이 이걸 어려워서 이걸 진짜 많이 신경 쓰고 많이 외워요. 그리고 시험 보면 이걸 다 틀려서 와요. 이거 공부했으니까 안 틀려요. 그러니까 아마 학원에서 요걸 좀 신경 써서 좀 먼저 잡아줄 거고 그리고 요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을 먼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2학기 넘어가게 되면 역시나 이제 문장과 관련한 높임법 이런 거 배웁니다. 또 대화할 때 필요한 기본 상식들. 뭐 다른 사람 말 끊지 마라, 다른 사람 말 끝까지 들어라 이런 거 배워요. 그리고 문학의 이제 소설 같은 것들 좀 추가로 배우고. 그렇게 이제 1학기가 지나가고 1학기에 적응을 잘하면 2학기에 이제 어려운 게 좀 나오죠. 어머님도 배웠던 이제 뭐 사미인곡, 송미인곡을 요때 배워요. 그리고 어머님들은 그냥 관동별곡 배우셨을 겁니다. 아마 거의.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학교 쌤들 중에서 옛날 추억을 되살리면서 관동별곡 프린트를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그것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고 그리고 이제 나란 말싸미 둥기기 나를 배워요. 그래서 2학기 때 조금 어려워하죠. 근데 이런 것들만 잘 극복하면은 사실 2학기도 조금 무난하게 넘어갑니다. 근데 1학년 때 문학을 좀 꾸준하게 학습을 시켜주는 게 문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특히 남학생 수학 잘하는 애들 중에서. 그러면 걔가 언제 좌절하냐면 보시면은 이때 통으로 다 문학이에요. 이때 내신을 버려요 그냥. 그래서 미리 좀 공부를 시켜주는 게 아마 2학년 때 좀 수월하게 가는 길일 것이다 라고 싶어서 저희는 이제 문학 위주로 커리큘럼을 지금 짜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애들이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때는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교실 들어와 보면 전원이 다 정말 어떻게 어떤 의견의 일치를 만든 것인지 다들 의욕이 없어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그렇겠죠. 엄마 아빠의 기대에 좀 부응하고 싶은데 정작 내신 등급도 만족스럽지 않고 모의고사도 만족스럽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손에 잡히는 건 없고 그러니까 이때 많이 지칩니다.
근데 뭐 내용 자체는 현재까지는 이런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주로 내신을 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선택 과목 물론 뭐 학점 은행제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제도와 관계없이 학교 선생님들도 큰 변화를 당장 만들어내지는 잘 못합니다. 하던 내용을 유지를 해요. 겉에 틀만 바뀌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과목 이름은 화법과 작문 이렇게 바뀌었는데 결국 배우는 건 문학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과목 이름은 뭐 딴 건데 문법이 내신 범위에 들어가고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만나게 되고 3학년 1학기까지가 이제 마지막 내신이죠. 그래서 총 10번의 내신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내신 교재가 EBS 연계 교재로 보통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전체 내신을 가지고 퍼센트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제 매 시험이 좀 중요하긴 하죠. 근데 말씀드리자면은 항상 좋으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좋은 거고요. 기본적으로 상승 곡선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이렇게 가야죠. 근데 이렇게 가면은 좋지 않죠. 이렇게 가다면 이렇게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어쨌든 자기 문제를 극복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곡선들이 성적 곡선들이 제일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내신 국어 대비는 아무래도 좀 학습량 위주로 많이 좀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문제가 좀 많이 나가요. 뭐 한 작품당 300문제씩 나와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좀 어이없이 자료가 많은 경우도 많은데 그거를 다 좀 해주는 게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편할 거고 요거를 아마 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외고 시험은 어떻게 나오는지 일반고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다 달라요. 선생님에 따라서. 그러니까 신성고를 예로 들어 드릴게요. 신성고를 예로 들어 드리면 선생님이 두 부류가 계세요. 말도 안 되게 쉽게 내는 선생님이 계시고 말도 안 되게 어렵게 내는 분이 있어요. 한 번은 말도 안 되게 어렵게 내시는 분이 이제 문법을 맡아서 봤더니 이제 아이가 72점을 받아왔더라고요. 항상 100점 가까이 받던 애인데 통곡을 하더라고요. 자기 끝났다고. 저도 이제 점수만 들었을 땐 그런 줄 알았죠. 근데 81점이 1등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그 학생이 2등급이었던 거죠.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작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성고에서 100점이래요. 100점 받았대요. 잘했다 그랬더니 전교에 30명이 100점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선생님마다 너무 달라서 난이도 자체도.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특히나 뭐 과천외고 같은 경우도 정말 말도 안 되게 쉽게 나왔을 때도 있고 말도 안 되게 어렵게 내는 쌤도 있어요. 특히 고3 선생님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학년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든데 조금 그나마 좀 공통분모를 찾자면 범위에 따라서 문제 유형이 좀 많이 바뀌어요. 선생님도 물론 큰 어떤 변형 요소가 되겠지만 문학이 중심이 되는 경우에는 연관 외부 작품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결국에 문학 작품을 다양하게 공부한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많이 좀 외부 작품을 활용한 문제 유형으로 많이 나오고 문법이 중심인 경우에 정말 교과서에 있는 걸 제대로 암기했는가 그런 거 중심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범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학교 특성은 제가 일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바뀌어요 매번.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좀 혹시나 특히 궁금한 학교가 있으시면 제가 또 따로 나중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좀 상담 같은 거 요청을 하시면. 그래서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우선은 아까 담당하실 선생님들은 이제 저 포함해서 아까 인사를 드렸던 총 4분이시고 우선은 총 4교시예요, 어머님. 우선은 여름부터 시작을 하자면 문법, 그리고 산문문학, 현대시, 고전시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왜 이렇게 구성을 했는지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먼저 좀 1학년 내신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위한 기초 작업을 미리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모의고사 한 세트를 풀기 위한 기본 상식들을 어떻게 보면 미리 좀 알려주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 가을 동안 문법이랑 문학 위주로 아마 진행이 될 거고 수업이 진행되는 방식은 우선은 시작 전에 출석 체크랑 과제 제출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전자기기도 이제 항상 중학생 때 했듯이 제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수업은 아까 배웠던 4교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저희가 문법 시간에 단어 테스트를 보는데 이것도 어머님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어머님 나중에 시험지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런 걸 틀려 싶으면 단어예요. 생각보다 어휘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한자어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 세대랑 저희 세대랑 지금 세대랑 가장 큰 차이점이 같아요. 한자어 이거 보면 아는 건데 뉘앙스를 잘 몰라요. 그 단어를 안 쓰기 때문에. 예를 들면 향유하다 이런 말을 몰라요.
그래서 이번 수능에 13번 문제로 나왔거든요. 다 틀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전 틀릴 거라고 상상도 안 했거든요. 시험 보면 난리 나요, 어머니. 주관식으로 시험 봤더니 제가 한번 진짜 이것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제가 문제를 속담이거든요. 느릿느릿 걸어도 땡땡땡 정답이 황소걸음이에요. 느릿느릿 걸어도 땡땡땡땡 비워놨더니 그냥 100일장이 열렸더라고요. 지네끼리 느릿느릿 걸어도 괜찮아요. 뭐 느릿느릿 걸어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써놓고 막 약간 감동적이기도 하고 좀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단어 테스트를 좀 보게 될 거고요. 지금 제가 형설지공이라고 썼는데 지금 현재 학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우선 청출어람을 쓰고 있어서 아마 그걸 먼저 끝내고 저걸로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될 거고 또 수업 특징은 현재 고3 강사진들이 지금 직강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게 고3 가르치고 있으면서 우리 아이한테 과연 제대로 신경을 써줄 수 있겠느냐 이런 걸 좀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차질이 없게끔 이제 제가 책임지고 시간표를 짜놨으니까요. 그건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신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내신 시간표는 학생들한테 좀 미리 스케줄을 조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공통 분모가 제일 큰 시간대에 그 학교를 배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먼저 배치를 하고 어머니께 컨펌 문자를 보내드릴 테니까 만약에 안 맞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그렇게 확정 문자처럼 드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기분 상하신 어머님도 계셔서 저희가 그거는 이제 먼저 이제 사전 문자를 먼저 보내고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딸에는 나름 예비고일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한 4번째 거치는 건데 이제 커리큘럼이 매번 도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비고일에 가장 필요한 그런 사전 작업에 필요한 내용만 어떻게 보면 잘 맞춰진 그런 자체 교재가 저희 수업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학원에 와서 겪게 되는 이제 시간들은 이렇게 될 거고요. 요 순서는 세부적인 건 조금 바뀔 수 있는데 대충 이렇게 4교시 수업을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왜 너네 학원이 좋은 거냐라고 물으면 이건 진짜 제가 실제로 받은 것들인데 첫 번째 제가 너무 좀 너무 이렇게 직설적으로 너무나 쉽긴 한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 이제 좀 자신감이 떨어진다거나 그럴 때 이제 애들한테 토로를 해요. 내가 과연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게 맞느냐라고 이제 고민을 얘기를 하면 애가 한 명이 밤에 저걸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 그러고 말았는데 그러고 이제 밑에 이제 쉬는 시간에 애들이 저러고 놀더라고요. 이게 저라고 이게 막 아까 인사드린 선생님들 그린 거고 요거 이제 저희가 수업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써달라 그랬더니 뭐 다 먹는 얘기밖에 안 썼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수업을 듣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내용이야 다들 훌륭하신 선생님들이고 내용을 틀리게 가르치는 건 기본이 안 된 거니까 그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근데 저는 아이가 재밌게 수업을 들으면서 재밌는 수업을 통해서 결국엔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학원의 모토는 항상 아이가 웃으면서 와서 웃으면서 수업을 듣고 웃으면서 집에 가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사실 지켜지면 사실 저는 뭐 인원수가 많든 적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그리고 아이들이 와서 또 즐겁게 수업을 듣고 또 그걸 통해서 보람차게 내용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학원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긴 시간 너무 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질문이나 그런 게 좀 있으실까요? 제가 또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답변 바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요? 네, 우선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근데 지나가다 많이 와서 질문도 하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빠서 수업하는데 질문 어떻게 받냐고 하시는데 주로 저희가 카카오톡이라든가 뭐 인스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받고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이 뭐 다른 학원 가다가 들러서 가는 경우도 많고요. 우선 수업 자체는 일주일에 1회 수업입니다. 4시간인가요? 네, 4시간입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이 당연히 있죠. 어머님 애들 죽어요 그러면. 네네네.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 개강인지 여쭤보시면 7월 7일 개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에 그 책자에 소책자에 파란 색깔 그 소책자에 아마 개강 일자가 써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다른 학년이랑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7월 초에 보통 개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천에도 네네 맞습니다. 아니요 기본적인 커리큘럼은 같고요 어머님 시스템이랑 강사분들이 좀 다르신 거죠. 네.
아니요, 여기 계시던 분들이 가셨죠. 네네네네. 물론 이제 새로 선발하신 선생님도 한 분 계시긴, 두 분 계시긴 한데, 먼저 여기 계시던 선생님들이 이제 가신 거죠. 혹시 네. 아이들이 과제를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우선은 1차적으로 어머니, 아버님한테 문자로 연락이 갈 거고요. 저희가 2회 과제 안 하면 자동 퇴원이라고 아마 아이들한테 공지가 갈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남겨서 합니다. 근데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제 그렇게 남겨서 하니까 언제 오냐면 6시에 오더라고요. 10시 이후에 남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고 이제 저희가 또 받아요. 뭐 이제 언제 올 건지 약속을 받는데 그 시간에 전화하면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좀 어떻게 하기가 좀 힘들어서 저희가 보통 이제 좀 많이 야단을 치곤 하는데 그렇게 끝까지 피해가면 저희도 이제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런 현실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는 걸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머니. 그 모의고사를 줬더니 수요일 반 애가 답지를 받아가서 일요일 반 수업하는 애한테 줘요. 찍어서.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다행히 또 잡았어요, 그거를. 어떻게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제가 뒤에 있는 줄 모르고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 잡아가지고 그때 이제 야단치긴 했는데 그게 잡힌 게 하나겠죠. 네. 근데 그렇게 빠져나가는 경우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기본적인 어떤 틀은 먼저 어머니와 아버님께 문자로 공지가 갈 거고 그다음 저희 학원에서도 남기거나 아니면 다시 오라는 식의 어떤 관리를 하고는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반에 정원이 몇 명이에요? 현재는 지금 15명에서 20명 사이로 잡아놓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지금 그렇게 막아놓긴 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기도 하고 저희가 원래는 25명이었거든요. 코로나 이전에는. 왜냐하면 25명보다 너무 많으면 학교보다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원 정수는 25명으로 제한하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15명에서 20명으로 낮춰놨습니다. 모두 올라가는 시간보다 더 많아지고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요? 예. 수업 횟수는 어쨌든 일주일에 1회예요. 네. 근데 이제 선택 시간은 많긴 하죠.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쫙 다 있으니까요. 네. 본인 편한 시간에 맞춰서 수능 수업은 스케줄을 좀 짜기가 용이하실 겁니다. 네. 아까 네 분이 들어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1, 2, 3, 4 교시를 한 분씩 맡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혹시 뭐 사정이 생겨서 그 일요일 날 예를 들어 일요일 네. 아닌데 네네네. 일요일 수업이 안 된다. 그러면 똑같은 선생님이에요. 보강을 네, 오셔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수업을 하는 거니까요. 크게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분반고사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좀 재원생이 지금 학원에 학생이 다니고 있는 어머니 계신가요? 분반고사 봤나요? 뭐라고 하던가요? 네, 어렵게 냈으니까요. 네. 그 학원에서 배웠던 작품으로 내긴 했어요. 근데 저 딴에는 약간 고등학교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모의고사 형식으로 냈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아이들 입장에서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약간 좀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좀 몸으로 느꼈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낸 거고 지금 커트라인은 제가 대충 한 15개 정도에서 16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평균을 저도 좀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25문제를 냈는데 15개 이상 맞추면 진짜 잘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저는 그거보다 더 낮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오히려 더 잘 봐서 네. 그래서 아마 커트라인은 그 정도는 될 것 같긴 해요.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분반고사는 보통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봐요. 네, 매달 보는 건 아니고요. 매달 보면 애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죠. 네, 네 어머님. 특반이랑 심화반은 무슨 차이예요? 우선은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은데 특반에는 아마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프린트를 조금 추가로 들고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에다 적용 학습을 하나 더 시켜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서 그렇게 하고요. 심화반은 기본 내용 설명에 좀 더 좀 비중을 더 크게 두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으니까요. 그거는 뭐 큰 차이는 없긴 하죠. 왜냐면 배워야 될 내용은 모두가 동일하니까요. 네.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그럼 오늘은 제가 여기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